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이틀 동안 휴가 쓰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브리핑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살면서 이런 ETF는 하실 일이 많이는 없으실 겁니다. 연 15%를 추구하는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고배당은 지금의 예전 올해 초 24년 초에 그런 금융고배당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에 지금 무너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타겟 위클리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커버드 콜은 너무 사랑하지만 국내의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한 커버드 콜은 제가 뒤에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이거, 제가 너무 잘 아는 ETF 형태입니다. CD금리에다가 플러스 액티브 형태로서 추가적인 금리를 더 주겠다라는 ETF인데요. 혹시나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뒤에 살짝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목에 다 ETF 이름들이 요새는 뭐 추구하는 바를 기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금융 고배당과 10개 종목밖에 안 들어간다라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리고 타겟 위클리 옵션을 매주 만기되는 옵션을 매도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커버드 콜 형태입니다. 연 15% 배당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이 조금만 밀려도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폭망하는 겁니다. 폭망하는 거예요. 그냥 커버드 콜의 약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국내 주식에 들어가는 위클리 커버드 콜 형태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인 거죠. 어쨌든 살짝 설명드리면, 국내 금융 고배당주가 옛날에 24년 초만 해도요, 금융 고배당주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국내 주식 한창 하실 때는 메리트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신뢰도를 완전 바닥에 떨어뜨린 상태입니다. 저 국내 주식 안 본 지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10개 정도가 커버드 콜이고요. 상장일은 이제 열흘 정도 됐는데 벌써 295억입니다. 이런 거 치면은요, 우리나라 코덱스 서학개미나 에이스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같은 종목들은 진짜 홍보가 안 돼서 빛을 못 보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ETF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실 거면은 무조건 저는 그로 가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서학개미는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MSTR, 그 다음에 아이온Q,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수익률도 크고 손해율도 클 수 있습니다만, 에이스 미국 베스트셀러는 좀 더 안정적인 종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도 수익률이 둘 다 100%씩 났어요, 거의. 총보수를 보면요, 진짜 비쌉니다. 진짜 비싸요. 국내 주식 사면서 콜옵션 국내 거 매도하면서 0.359를 운용사가 받아간다? 총보수는 높을 수 있죠. 그렇지만 보통의 총보수 형태는요, 0.2 정도 들어가면서 추가 알파, 여기다 기타 또 붙잖아요. 엄청 많이 뒤에서 표시 안 하는 것들. 근데 0.359를 대놓고 받는다라고 하는 ETF는 사실상 정말 저는 드물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내용도 아니거든요. 국내 주식 들어가면서 콜옵션 매도를 매주 한다라는 건데, 이건 거의 저는 아주 여러분들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옵션에 대한 비과세는요,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파생 상품에 대한 이제 콜옵션 매도를 하게 되면 파생 상품을 들어가야 되는데, 국내 파생 상품, 그 다음에 해외 파생 상품, S&P 500 같은 거, 코스피 같은 거, 코스피는 비과세입니다. 세금이 아예 원래 없어요. 자, 그런데 해외 S&P를 매도한다거나 나스닥을 매도하면은 양도소득세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국내에는 비과세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참 그런 걸 꼬드겨서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저도 커버드 콜을 정말 실패 안 하지만 대표적으로 한 300만원 손해본 ETF 중에 하나입니다.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 그래서 라이즈 거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솔직히 타이거나 코덱스나 에이스 것만 해도 넘쳐납니다. 굳이 이 라이즈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게 시가총액 2,400억씩 합니다. 미친 거죠. 빨리 파시고 나오십시오. 저도 제도권 채널 삭제시킬 뻔했습니다. 이건 솔직히 같이 여러분들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회복이 안 돼요. 이게 연 12%씩 주다가 보세요. 이게 연 12%면 그나마 양반이라고 생각하는데 9월 달에 폭망하면서 갑자기 1.3%씩 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배당을요, 미친 듯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기 전에 발악하는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폭망하는 거죠. 이거 회복 안 됩니다, 이런 거는요. 삼성전자가 회복한들, SK하이닉스가 회복한들 이미 주가는 반토막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커버드 콜로 월배당을 계속 주는데, 이거 주가가 지금 그나마 버티니까 망정이죠. 더 빠지면은요, 이건 그냥 험한 말 나올 수 있는 ETF입니다. 이런 거 커버드 콜 때문에 괜히 타미당이나 에미당, 솔미당, 콤미당 이런 거 욕먹지 않고 빨리 그냥 아바라서 없앴으면 좋겠어요. 좀 화가 납니다. 몸도 안 좋은데요. 아무튼 이런 ETF도 좋은 게 아닙니다. 코덱스 금융 타겟 10 이름도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금융지주, 삼성화재, 삼성증권 이런 것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올해 초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고배당, 그 다음에 금융지주 관련된 ETF들이 전반적으로
ETF 개별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4, 5월 지나가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세제 혜택 주고 기업 강제시키면서 밸류업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지만 지금 보시면 다 고꾸라져 있어요. 뭐 고꾸라져 있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고점에서 더 이상 저항 뚫고 올라가는 힘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할 이유가 없죠. 이거 지금 들어가서 이런 종목 10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금융지주, 삼성화재, 배당을 6% 정도 받거든요. 보통 이런 종목들이요. 근데 주가 보시면 6%더 빠집니다. 하나금융지주 여기서 아무 잘한 거 없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거 솔직히 한두 번 무너지면은요. 지금 KB금융 무너지는 거 보셨죠? 한두 번 무너지면은 6%가 뭡니까? 더 빠지고 나면 솔직히 커버드 콜에서 주식이 빠진다? 기초자산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약점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50%씩 오른 이 상품에다가 커버드 콜을 발생시켜서 고배당 6%를 보고 들어가는 건데 6%에다가 한 9% 정도 10% 정도 더 해서 커버드 콜을 해서 배당을 15% 정도 주겠다라는 건데요.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KB금융 같은 것도요. 보시면은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의미가 1도 없어요. 실적이 잘 나와봤자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빠지고요. 못 나오면 못 나왔으니까 빠지고 그런 게 한국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도 공부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는 줄줄줄 다 외웠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의 EPS 하나 더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제가 브로드컴 드디어 실적이 그때 브로드컴의 표준편차 매매로서 한번 들어갔다가 한 열흘 정도 있었는데 지금 플러스 났습니다. 플러스 한 7%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로드컴 EPS를 보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 뭐 다시 말씀 안 드리겠지만 보시면 상승폭이 엄청납니다. 40%씩 50%씩 늘어난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딱 그거 하나만 보시는 게 이런 거 보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제가 콜옵션 매도는 이거 관련돼서 내용은 뭐 설명 많이는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식을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콜옵션에 대한 내용이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권을 요거 주고 사는 거예요. 마권, 경마 달리는 말. 여기 이제 사는 거죠. 여기가 넘어가면 돈을 버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돈을 대박으로 버는 거고요. 100m를 달리느냐, 130m를 달리느냐. 물론 1등, 2등, 3등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130m 가면 나는 이제 다시 오션으로 넘어오면 100원에 살 권리를 이 프리미엄을 주고 산 건데 130원이 되면은 30원에 만큼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프리미엄만큼 빼주는 게 내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권이 좀 비싸다. 커버드 콜에 대한 그 프리미엄이 좀 비싸다. 지금 예를 들면 15%인데 뭐 20%짜리다 그러면은 막권이 더 비싸겠죠. 이만큼 더 비쌀 겁니다. 막권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대신에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70원만 넘어가면은 이득이 되는 구간이니까 사실상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거죠. 프리미엄을 많이 받지만 이제 70원. 왜냐면 옵션 매도자들한테는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모르시면 넘어가세요. 콜옵션 매수자와 매도자는 정확히 반대로 되기 때문에 막권을 받는 대신에 여기서 이익이 나는 것들을 물어줘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근데 우리는 많이 받고 많이 물어주고가 아니라 안정적인 고배당을 바탕으로 노후를 좀 안정적으로 준비해보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ETF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요. 뭐 솔직히 쓰는 게 아까울 정도로 내용이 좀 별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은요, 배당이건 저평가건 굳이 지금 여러분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은 주식이 빠지면 달러가 오르면서 같이 상쇄되는 해지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주가의 움직임은 일정 수준 범위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커버드 콜은요,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국내 주식들 뭐 한두 번 더 터지면요 또 10%씩 20%씩 빠지는 거는 그냥 우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타이거 CD 금리 플러스 액티브 ETF입니다. 안정형 투자 상품이에요. 극최강 안정형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은행 예금이나 저는 발행엄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이제 이 타이거 CD 금리 플러스 액티브 합성 ETF입니다. 기본적으로 합성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한번 보세요. CD금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 중입니다. 여기 투자하는 거예요. CD금리. CD금리가 뭔지 아시죠? 은행끼리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해서 은행끼리 이 증서를 주고 이제 돈을 이거 주면은 돈 줘. 뭐 하는 은행끼리의 서로 보증되는 형태의 어떤 어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지수인 CD금리에다가 CPI를 연동해서 분배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CD금리에다가 이 CD금리 너무 작잖아요. 누가 3%에 투자합니까 요새. 근데 CPI 연동금리를 바탕으로 CD 91일 지수에다가 CPI를 연동시켜서 전월 대비 상승할 경우에는 최대 연 0.1%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건을 설정해놨어요. 복잡하게. 근데
CPI가 전월 대비 오를 경우에는 0.1%를 더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금리가 오르면요 금리 더 주겠다라는 건데 최대 0.1이라는 겁니다. 3.49네요. 진짜 필요 없죠. 근데 기관들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언제적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2월 달이었나 보네요. CD 금리 액티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수 0.0이 인하돼요. 되게 비싸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명할 것도 없고 이해하실 것도 없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매일 0.01씩 올라가는 건데 자, 우리 보셨다시피 얘는 100만 원 단위 호가니까 짜투리 금액을 하긴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 단위입니다. 고덱스는.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 못한 거죠. 근데 법인들은 많이 하세요. 또. 그래서 타이거는 5만 원으로 또 머리를 잘 썼습니다. 타이거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그래서 20년 후발주자이긴 한데 20년 7월달에 상장해서 보수를 0.03, 5만 원 단위 짜투리에 또 유리한 이런 형태였고요. 그래서 코덱스가 이제 이를 갈고 액티브 형태를 내놨습니다. 액티브 형태가 이제 은행 양도성 예금 증서를 또 1년으로 바꿔놨습니다. 1년은 지금 금리 더 낮아요. 아무튼 이런 게 다 나왔었고 CD 금리에다가 추가적으로 수익을 주겠다. 옛날 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보세요. 이제 CD 금리에다가 추가 수익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되게 메리트 있어 보이잖아요. 기본이 이때 3.5가 CD 금리였나 봅니다. 지금 3.39죠. 근데 1년은 더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플러스 알파인데, 자, 코스피 200 지수가 하루에 1% 이상 상승할 때 괜찮죠? 1% 이상 상승할 수 있잖아. 0.5%를 더 준다. 연 환산으로. 오. 그러니까 계속 1%씩 오르면 5번 1%씩 오르면 연 환산으로 0.5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래서 해봤습니다. 이 당시에 4월 27일이었나 보네. 2년 동안의 데이터를 다 뒤졌었네요. 0.05 추가 수익입니다. 22년에 33번, 23년에 41번밖에 1% 이상 모르지 못했어요. 진짜 힘들었죠. 그래서 연으로 나누면은요, 이제 0.05 정도 되는 거였습니다. 토탈 74번이었네요. 24년도 초였으니까 지금 더 빠졌겠죠. 계엄, 금리 인상, 이렇게 하면 더 빠졌어요. 2,600대였네요, 심지어. 지금 2,400, 500, 얼마인지도 모르겠네.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굳이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만 지금 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도 살 필요가 없고 100만 원씩 하고 있는 거고 기관들이 많이 살 거예요. 기관들은 이제 이렇게 또 사주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열흘 만에 1,300억이나 됐네요. 그래서 CD 금리에다가 추가 액티브라고 하는데 액티브 받을 확률이 거의 높지 않습니다. 높아도 0.1%예요, 연에. CPI가 낮아지고 있는 국면에서 이렇게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CD 1년물 금리 낮네요, 훨씬.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슈드. 지금 그때 바닥 잘 짚어드린 다음에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살미당, 애미당, 솔미당, 코미당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봐서 위기 때 빛나는 게 진짜 승자입니다. 시장이 무너지더라도요. 12월 달에 무너지더라도 2%밖에 안 빠졌어요. 이렇게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궁금한 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냉정하게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